아무래도 해외 여행을 나가신다던가 먹는 물이 바뀌어도 네.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장 트러블이 나기 마련인데요. 원장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조금 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맘때쯤 되면 또 이제 요즘 바이러스 장염이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장이 안 좋은 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한번 그때 이제 병에 걸리면 뭐 장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다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내가 작년 이맘때도 가을, 겨울쯤 이렇게 크게 배탈 나서 고생했는데 올해도 하네. 나는 장이 건강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 또한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근데 이제 지금 의학을 전공하고 나서 내가 그 당시에 봤더니 이렇게 매년 유행하는 로로 같은 이런 바이러스 장염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고생을 했던 건데 그걸 잘 모르고서 좀 장이 좋지 않아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막 이런 내시경 그러니까 장 내시경이라든지 뭐 수면 내시경까지 받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장이 저희가 말하는 체질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랑 아니면 이렇게 한 번씩 감기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려서 조금 고생하는 거랑은 조금 구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내 장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기준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냥 쉽게 체크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대변 상태하고 그리고 대변이나 방기 냄새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살다 보면 뭐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약간 좀 방기 냄새가 심할 수도 있고 대변 냄새가 심할 수 있는데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상 대변 냄새가 많이 독하다. 그리고 방기 냄새가 항상 독하다. 그 말은 곧 어쨌든 장 속에 유해한 균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 대변 상태도 항상 이게 어떨 때는 설사였다가 어떨 때는 또 반대로 변비였다가 이렇게 대변 상태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 또한 그러니까 대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체크하는 방법은 변 상태랑 그리고 이런 변이나 방기 냄새를 가지고 그냥 일시적인 장이 조금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조금 체질적으로나 지금 뭔가 장이 꽤 안 좋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빨리 치료라든지 먹는 거 생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요 냄새 변 상태 가지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장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조금 뭐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들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유제품 이런 부분들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속이 불편하다든지 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야식을 저녁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는다든지 이거는 꼭 뭐 개인하고 상관없이 그닥 그렇게 저희가 말하는 장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나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그 뒤에 조금 불편해, 속이 안 좋아. 그러면 그 음식은 굳이 조금 많이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항상 알러지 유발 음식이라고 해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것 중에 항상 꼭 손으로 꼽히는 게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유제품들 아니면 찬 음식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어떤 개인적인 체질하고 구애받지 않고 그래도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든지 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저희가 항상 가려서 드시라고 하는 음식에 꼽히니까요. 너무 아무리 조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더라도 많이 드시는 거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들 중에서 유산균이 장까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원장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말하는 유익균, 이런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다 장까지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또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뭐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식이섬유가 결국 이런 유익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드시는 게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산균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저희가 말한 발효식품이죠. 뭐 아까도 제가 대기하면서 얘기했었던 뭐 낫또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발효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항상 뭐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뭘 많이 챙겨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해가 되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오늘 뭐 모든 이제 얘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 속에 이런 세균총, 특히 세균총에서도 이제 더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자리 잡게끔 하는 건데, 근데 아무리 유익균 많이 먹고 식이섬유 많이 먹더라도 항생제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표현이 그냥 핵폭탄이 소화된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익균, 유해균, 뭐 중립균 상관이 없이 다 엄청나게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내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챙겨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더라도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오남용하게 되면 훨씬 더 장 건강에 많이 무리를 줄 수 있고요. 저는 특히나 아이들을 이제 한의원에서 전문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 어린 아이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에도 그렇고 너무 항생제를 어린 나이부터 꽤 많이 오남용하는 것을 많이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원 진료할 때도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한약 먹어서 이렇게 아이들 뭐 보약 먹이고 하는 거 묻지 않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게 오히려 뭐 유익균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유산균 이런 챙겨 드시는 것 못지않게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 쪽에 문제는 없는지 다른 질환들,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황태환 원장님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만성 기침의 원인으로 주 꼽히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처럼 역류성 식도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후비루라고 해서 이제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주로 이제 비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축농증처럼 이제 코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콧물이 앞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 뒤로도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콧물들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인후부를 자극하면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기침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식, 아니면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 진료보지만 아직까지 어려서 천식이라고 확진을 내리긴 힘들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제 체질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 아니면 뭐 마찬가지 성인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천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지가 약한 성인들 중에서 당연히 이제 기침을 만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도 보시면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그 혼용하시는 게 가래하고 콧물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콧물들이 넘어가는 거를 일반인들은 가래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의학적으로 정확한 가래의 정의는 폐기관지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정상적인 사람들은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조금 이렇게 그렁그렁해 걸걸거리는 게 목이 항상 뭔가 걸린 것 같아. 그거는 다 가래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비로, 그러니까 이제 콧물들이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근데 간혹 뭐 폐렴이다 아니면 기관지염이다 이런 뭔가 기관지나 폐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아니면 진짜 천식처럼 기관지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침을 하다가 이렇게 가래처럼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서 콧물하고 가래를 많이 혼동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어쨌든 이제 만약에 치료하실 때도 당연히 구분을 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구분 지어서 파악해 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위장 기능 관계로 돌아와서요. 황태환 원장님,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위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안 좋은 습관, 좋지 않은 습관 어떤 걸로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일단 항상 뭐 좋은 거 챙겨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일 해가 되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위 건강에서 뭐 많은 분들이 양배추 뭐 많이 이렇게 네. 챙겨 드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양배추라든지 아니면 마라든지 이렇게 위장 건강에 도움, 뭐 쑥도 마찬가지고요. 뭐 당연히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런 해열 진통제인데요. 뭐 아이들은 주로 이제 열이 난다든지,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진통제 어디가 아파서 드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해열 진통제가 훨씬 더 뭐 양배추보다 위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위궤양의 원인으로 크게 꼽히는 건 두 가지를 꼽거든요. 하나가 해열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리코박터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장 점막을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을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열 진통제니까, 간혹 가다 보시면 이렇게 성인들 중에서도 어디가 불편하다고 항상 진통제를 조금 많이 오남용 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위장 점막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간이나 신장에도 꽤 많이 무리를 줄 수 있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이렇게 해열제를 오남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어린 애기도 불구하고 항상 배가 많이 아프다든지 그러면서도 초등학생이 계속 양호실에 가서 누워 있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복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 두통까지 같이 동반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요즘에 꽤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혹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의 자녀나 손주분들 중에 우리 아이도 계속 항상 배 아프다고 해서 고생하고 머리 아프 그런 손주가 있다면 혹시 해열제나 이런 감기약을 오남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우선 줄이시면서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황태원 원장님, 모유 수유 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주의할 사항보다는 이제 권장 사항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요즘에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내가 알레르기나 이런 아토피를 우리 자녀한테 전해주지 않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모유 수유로 꼽힙니다. 이제 세계 천식 기구라고 해서 진화라고 해서 천식에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인데요. 거기서 천식 예방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모유 수유랑 그리고 이제 자연분만이거든요. 결론은 같아요. 우리가 앞에 초반에 얘기했었던 장 속에 이제 유익균들을 많이 이제 그 아이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항생제라든지 해열진 통제는 가급적이면 돌전 아이한테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최대한 어린 아이들한테는 모유 수유를 많이 할 수 있으면 길게 하는 게 그 아이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일단 뭐 남을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첫째 애기, 둘째 애기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유 수유를 못 했었는데요. 그래서 모유 수유 못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자녀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그 부분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